이번 시간에는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명제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조건, 그 다음 진리집합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명제부터 보도록 하죠. 명제가 뭐냐 하면요. 명제는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게 참이냐, 즉 맞는 얘기냐, 거짓이냐, 즉 틀린 얘기냐를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으면 그것은 명제입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참인 것만 명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짓이어도 그 문장이나 식은 명제가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 밑에 예를 볼까요? 1-2i는 복소수이다. 이 복소수 맞죠? 따라서 얘는 참이 되기 때문에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그 위에 거 보자. 3은 2의 배수이다. 어때요? 3은 2의 배수가 아니죠. 따라서 얘는 거짓인 문장입니다. 그렇지만 얘도 거짓인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참인 것만 명제로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인 문장이나 식도 명제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제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이 명제를 흔히 P나 Q나 R처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명제가 아닌 건 뭐냐? 여기 보세요. 하와이로 가라.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뭐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참 거짓을 판별할 수가 없죠. 명제 아닙니다. 아름다운 밤이야? 기준이 없죠. 누구에게는 아름다운 밤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혹독한 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제가 아닙니다. KTX 타봤어? 참이야 거짓이야? 모르죠. X 플러스 1이 0인 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것들은 전부 명제가 아닙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참 거짓이 판별 가능하면 무조건 명제고 그렇지 않으면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중 명제인 것만을 골라라. 1번 명제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그죠? 2번 이거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죠? 명제 아닙니다. 3번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다. 명제죠. 참인 명제입니다. 4번 2와 3은 서로 소이다. 참인 명제입니다. 5번 X값에 따라서는 이쪽이 더 작거나 같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거짓이죠. 5는 5하고 같이 크지 않습니다. 파이는 유리수이다. 무리수죠. 거짓인 명제입니다. 예각은 둔각보다 작은 각이다. 어때요? 얘는 참인 명제입니다. 그죠? 그 다음 12의 양의 약수는 5개이다. 어떻게 됩니까? 1, 2, 3, 4, 6, 12, 6개네요. 따라서 거짓인 명제입니다. 5번 두 직선이 서로 만날 때 생기는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어때요? 참인 명제입니다. 됐죠? 이런 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여기 명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죠?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다음 명제 부정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명제 부정은요. 그냥 명제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명제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요걸 기호로 나타낼 때는 요 물결이죠. 물결 P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not P다, P가 아니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not P라고 통일할게요. 그럼 봐. P가 참이면 그놈의 부정 not P는 당연히 거짓이 될 거고요. P가 거짓이면 그놈의 부정 not P는 참이 되겠죠. 이건 상식이고요. 3번 not P의 부정. 그죠? 그러면 not P의 부정은 not P잖아. 그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니까. 그죠? 그놈은 다시 P가 됩니다. 전혀 상황에 안 맞는 얘기 같았지만 어쨌든 두 번의 부정은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 참인 명제 7은 홀수이다의 부정은 7은 홀수가 아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참이었으니까 이 명제는 거짓인 명제가 됩니다. 그 다음 8은 소수이다는 거짓인 명제죠. 그럼 그 부정은 8은 소수가 아니다라니까 참인 명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참과 거짓을 부정했을 때에는 그 참 거짓이 바뀐다. 참인 명제는
거짓이 되고요. 그 다음 거짓인 명제를 부정하면 참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라. 그지? 그럼 루트 7하고 3이면 부정은 뭐예요? 루트 7이 3보다 크다. 이게 부정이 됩니다. 왜? 이거의 낫이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면 3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그럼 루트 7하고 3 중에는 누가 더 큽니다? 큽니까? 제곱하면 이쪽은 9고 이쪽은 7밖에 안 되기 때문에 3쪽이 더 크겠죠. 따라서 얘는 거짓인 명제입니다. 됐죠? 루트 2는 유리수이다의 부정은 루트 2는 무리수이다가 될 거고요. 그죠? 예. 즉, 원래는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죠. 근데 유리수가 아니면 무리수니까 루트 2는 유리수가 아니다라고 해도 되고요. 루트 2는 무리수이다라고 해도 됩니다. 따라서 이놈은 참인 명제가 됩니다. 10은 11보다 크다는 10은 11보다 크지 않다가 되고요. 그 얘기는 결국 10은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부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놈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참인 명제가 됩니다. 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정사각형은 마름모이다. 그럼 정사각형은 마름모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놈은 거짓이죠. 정사각형 마름모 맞습니다. 마름모는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마름모니까. 그렇지. 뭐 이건 쉽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명제는 왜 배우는 걸까? 이런 글이 있는데 여기 글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명제 단원에서는 논리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문장의 참거짓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바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봐. x 4제곱은 이꼴 1의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 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여기서 실근을 구하여라 라는 말이 없었잖아. 그럼 허근까지 생각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까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딱 봤을 때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실근과 허근을 가리지 않고 다 구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그죠? 네. 논리적인 그런 판단 없이 그냥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떠한 답까지 생각해야 되는가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논리적인 표현이라는 의미가 뭐고 이 주어진 문장의 참거실을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안다라는 것은 수학 문제를 풀 때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제를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논리적인 판단력은 여기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 뭐예요? 실수. 논리적인 판단력은 실수를 막아준다. 이렇게 우리가 그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배웠던 개념들을 유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까지 풀 수 있게 도와준다. 그죠? 상당히 거창하지만 분명히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명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뭐야? 이거 왜 배우는 거야? 뜬금없이 이런 얘기는 왜 나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 봐.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예제에서 봤던 x 플러스 1은 이꼴 0이다. 이거 명제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참인지 거짓인지 모른단 말이야. 그런데 봐. x가 마이너스 1이면 얘는 참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거짓이 됩니다. 이와 같이 미지수, 여기서는 x겠죠. x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포함된 문장이나 식에서 미지수 값에 따라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다면 그건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어떻게 나타내냐 하면 px 혹은 qx, rx처럼 이게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참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조건이구나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x를 같이 표현해 줍니다. 그렇지만 얘가 명제와 뭐 혼동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냥 PQR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봐. 지금 설명했듯이 우리가 명제를 나타낼 때 이 x라는 미지수가 명제가 아니라 조건을 나타낼 때 x라는 미지수가 표현되어 있으니까 px로 표현하고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즉 p-1은 참이고
나머지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이놈이 조건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봐. 집합, 전체 집합이 -2와 0과 2에서 정의된 조건 px는 x제곱은 2x에 대해서 x의 값에 따라 px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그랬네. 이 전체 집합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해라 라고 했다면 x가 -2일 때, 0일 때, 2일 때 각각에 대해서 참거짓을 판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를 이 조건에 넣어보면 등식이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거짓이 되고요. 0을 넣으면 성립하니까 참이 되고 2를 넣으면 성립하니까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별거 없습니다. 그죠? 그럼 봐.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봐. 전체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조건 P가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조건 P의 진리집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면 X가 전체 집합 U에 포함이 되면서 PX가 참이 되도록 하는 그런 X들의 모임을 우리가 진리집합,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쥐 P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되게 대문자 PQR로 표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봐. 방금 전에 봤던 요 예제에서의 진리집합 라쥐 P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 하면 요 세 개의 원소 중에 조건 PX를 참으로 만족시키는 0과 2가 바로 진리집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럼 이것도 봐. 전체 집합이 1, 2, 4, 8일 때 PX 조건이 X는 4의 약수입니다. 그럼 당연히 진리집합 P는 뭐겠어? 이 중에 4의 약수인 1, 2, 4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집합이 진리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자. 자연수들로 이루어진 전체 집합에 대해서 두 조건 PX, QX가 얘와 같을 때 진리집합을 구해봐라. 이거죠. 자,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X는 안 해봐도 되겠죠? 2하고 X는 3이니까 진리집합 P는 2와 3으로 이루어진 집합이 되고요. 그 다음 요놈은 인수분해해보면 X 빼기 4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전체 집합이 자연수기 때문에 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들로만 이루어진 집합, 즉 1, 2, 3 요놈이 Q의 진리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리집합은 되게 대문자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러면 봐. 이제 조건의 부정입니다. 조건의 부정은요. 명제의 부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건 P에 대해서 P가 아니다를 조건 P의 부정이라고 하고 not P와 같이 나타냅니다. 똑같죠. 자, 그럼 봐. 만약에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쥐 P라고 했다면 당연히 이놈의 부정 not P의 진리집합은 전체 집합에서 진리집합을 제외한 그 여집합 P의 여집합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똑같이 not P의 부정은 P입니다. 즉 P를 두 번 부정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not P의 부정, not P 이상하다.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진리집합과 똑같은 라쥐 P가 됩니다. 됐죠? 자, 정말 그런가 볼까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인데 조건 P가 X는 6의 약수이다라고 했으므로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쥐 P는 1, 2, 3, 그 다음 뭐가 됩니까? 6, 요렇게 됩니다. 그럼 not P라는 것은 X는 6의 약수가 아니다고요. 그죠? 이 not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냐면 6의 약수가 아닌 거니까 결국 1, 2, 3, 6을 제외한 4와 5가 되겠죠. 근데 이놈이 결국 P의 여집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부정의 진리집합은 그냥 조건의 진리집합의 여집합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봐. 전체 집합이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인데 조건 P가
x는 소수입니다. 그럼 우리는 조건 P의 진리집합 라지 P는 3, 그 다음 5, 7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예, 물론 2도 소수지만 홀수가 아니기 때문에 요놈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럼 P의 부정 not P는 X는 소수가 아니다고요. 그쵸? 그럼 X가 소수가 아닌 놈들, 홀수이면서 소수가 아닌 놈들을 보면 9, 그 다음 누가 있죠? 1도 있네요. 그죠? 1과 9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놈은 뭐야? 결국 P의 여집합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전체 집합 U가 뭐니까? 1, 3, 5, 7, 9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 1,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진짜 별거 없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조건 P 또는 Q와 조건 P 그리고 Q입니다. 볼까? 조건이 이제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조건 P와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하면 즉 P를 참으로 만드는 것들의 집합이 라지 P고요. 조건 Q를 참으로 만드는 것들의 집합이 라지 Q니까 P 또는 Q라는 건 P가 참이 되거나 그러니까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가 참이 되거나 또는 Q가 참이 되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놈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가 참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Q도 참이 돼야 되니까 결국 진리집합 PQ의 교집합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봐. 두 조건 PQ에 대해서 조건 P 또는 Q의 부정. 그지? 그럼 이건 뭐냐 하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P 합집합 Q잖아. 그럼 이놈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이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P의 여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됩니다. 이놈이 바로 P 또는 Q의 부정의 진리집합인 거죠. 그럼 이놈을 다시 조건으로 표현하게 되면 not P and가 됩니다. 교집합이니까. 그리고 not Q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드모르강의 법칙이 아주 그죠? 깨알같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P 그리고 Q라는 놈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이죠. 그럼 그놈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여집합이 될 거고요. 이놈을 우리가 드모르강의 법칙을 이용하면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의 합집합이 됩니다. 그러면 이놈을 진리집합으로 갖는 것을 우리가 다시 조건으로 표현해보면 not P고 합집합이니까 또는이고 Q의 여집합이니까 not Q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not P 또는 not Q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각각의 진리집합이 뭔지를 알면 오히려 부정의 진리집합으로부터 이 조건들의 부정이 뭔지를 또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예,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거 뭐 금방이죠. 자, 전체 집합이 x는 15 이하의 자연수일 때 p는 x는 3의 배수라는 조건이고요. q는 x는 15의 약수라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p의 진리집합은 3의 배수 중에서 15 이하의 자연수인 거 3, 6, 9, 12, 15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q의 진리집합은 15의 약수 중에서 이제 자연수만 보는 거니까 양의 약수 보면 되겠죠? 그러면 1, 3, 5, 1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P 또는 Q의 진리집합은 당연히 P와 Q의 합집합 구하시면 되고요. P 그리고 Q의 진리집합은 P와 Q의 교집합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안 구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 얘는 뭐냐 하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다음 조건의 부정을 말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냥 말로 해보자. x는 1 또는 x는 2면요. x는 1이 아니고 그리고 x는 2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정의 그리고로 바뀌면 되죠. 오케이? 그럼 얘는 봐.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다. 그럼 각각의 부정 x는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또는
그리고는 또는으로 바뀌면 됩니다. y는 1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얘는 또 뭐야? x는 5보다 크고 그리고 그죠? x는 7보다 작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지만 합쳐놓고 보면 그냥 뭐 되는 거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쓴 게 뭐다? 부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x는 이게 이제 그리고잖아.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고 그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3보다 크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됐죠?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명제와 조건에서 명제가 뭔지 배웠고요. 명제의 부정 배웠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뭔지 배웠고 조건의 진리집합이 뭔지를 배웠고요. 그 다음 조건의 부정, 그 다음 조건의 부정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두 개가 짬뽕으로 나오는 거 P 그리고 Q 혹은 P 또는 Q의 부정이 뭔지 배웠고요. 그 각각의 진리집합이 뭔지 또 그들의 부정의 진리집합이 뭔지 배웠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명제 단원에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아요. 알겠죠?